한 소녀가 버스에서 노인을 돕기 위해 가진 돈을 전부 썼는데 뜻밖에도 그 노인이 소녀의 생일 파티에 충격적인 선물을 들고 나타났다. 11월의 쌀쌀한 날씨, 작은 마을에 이끼 낀 기와 지붕 위로 엷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바람이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스치며 이웃집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를 실어날랐다. 마당 앞 다솜이는 문턱에 기대 앉아 앞쪽 작은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제잘거리며 다가올 생일 파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올해 생일은 뷔페에서 해준댔어. 4단 케이크도 있대. 우리 집은 시내 빵집에서 케이크 주문했어. 생일 때마다 실컷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다솜이는 조용히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서글펐다. 해마다 그랬듯 그녀의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집에는 엄마 혜정과 할머니 그리고 그녀뿐이었다. 살림이 넉넉지 않아 파티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꿈꿔왔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생일, 케이크도 있고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생일을.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친구들은 저편 골목으로 사라졌다. 다솜이는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언제나 따뜻했다. 할머니는 대나무 평상에 앉아 천천히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자애로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셨다. 이리 와 앉으렴, 아가. 다솜이는 다가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얼굴만 봐도 할미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또 생일 생각이지. 그녀는 대답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시며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다. 알겠니? 옛날에는 지금처럼 요란하게 생일 챙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단다. 어쩌다 팥죽 한 그릇, 작은 떡 한 조각이면 그게 그렇게 기뻤지. 중요한 건 우리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거지. 파티해야 행복한 건 아니란다. 다솜이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말씀을 이해했지만 친구들의 떠들썩한 생일 파티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엄마 혜정이 앞치마를 가볍게 털며 나왔다. 엄마의 얼굴은 언제나 조용했고 눈빛은 늘 엄격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좀 달라 보였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다솜이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는 의자를 당겨 앉으시더니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네가 제대로 된 생일 갖고 싶어 하는 거 안다. 몇 년 동안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웠지만 엄마가 조금씩 돈을 모았단다. 올해는 네가 즐거운 생일 보냈으면 좋겠어. 다솜이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주셨다. 많지는 않지만 네가 과자랑 케이크 살 정도는 될 거야. 내일 일찍 시내 나가서 네가 좋아하는 거 사렴. 다솜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저 예쁜 케이크 고를게요. 할머니는 옆에 앉아 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으셨지만 눈빛에는 이름 모를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다솜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빵집에 가서 예쁜 케이크를 고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 생각이었다. 다른 친구들처럼 기억에 남는 생일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아직 이른 시간. 들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다솜이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돈 봉투를 조심스럽게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엄마 혜정은 시내 나갈 때 조심하고 너무 오래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하라며 목도리 하나를 더 둘러주셨다. 새벽 공기가 차단다. 다솜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재빨리 올라타 창가 빈자리를 골라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다. 불과 몇 분 뒤 뜻밖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버스는 울퉁불퉁한 길 위를 덜컹거리며 달렸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승객들의 간헐적인 대화 소리와 뒤섞였다. 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사람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역하고 무거운 향을 만들어냈다. 다솜이는 창가에 앉아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낡은 기와지붕 집들이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마음은 곧 살 케이크 생각에 여전히 들떠 있었다. 새하얀 크림, 위에 장식된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 그리고 생일 저녁에 반짝일 촛불을 상상했다. 버스는 계속해서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고 급정거할 때마다 승객들은 휘청거렸다.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조용히 견뎌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다솜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앞쪽 좌석, 한 초라한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낡고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듯 버스 기사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찾고 있었다. 분명 돈이 좀 있었는데 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버스 기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서 발을 까딱이며 초조해. 돈 없으면 내리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눈빛이었다. 외상 좀 안 될까요? 제가 급해서 병원에 손녀딸 보러 가야 하거든요. 버스 기사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자선버스인 줄 아세요? 돈 없으면 표도 없어요. 주위 승객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다솜이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눈앞의 광경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노인은 여전히 끈기 있게 주머니를 뒤졌지만 떨리는 손에서 나온 것은 구겨진 지폐 몇 장뿐. 표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분명 돈을 어디 뒀는데 조금만 더 찾아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버스 기사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는 듯했다. 그는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문 쪽으로 세게 밀었다. 빨리 내리세요. 다른 사람들 시간 뺏지 마시고요. 노인은 비틀거리며 버스 계단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몇몇 승객이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떤 이는 살짝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바쁜 척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다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책감이 들 것 같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도우면 생일 돈을 전부 잃게 될 것이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안 돼. 나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케이크, 생일 파티. 그녀는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었다. 주머니 속 돈을 꽉 쥐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에는 고통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는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를 떠올렸. 할머니가 늘 맛있는 음식을 그녀에게 양보해 주시던 모습. 마르고 약했지만 언제나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길을 기억했다. 만약 어느 날 할머니도 저렇게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솜이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돈을 전부 꺼내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버스기사 앞으로 다가가 가진 돈 전부를 내밀었. 제가 저 할아버지 표감 낼게요. 할아버지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버스기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솜이 손에 든 돈을 쳐다보았.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돈을 낚아채 표를 찢어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었. 됐어요. 앉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그는 감동에 찬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마른 두 손으로 손에 쥔 표를 가볍게 쥐었. 고맙네, 고맙네, 아가씨. 다솜이는 아무 말 없이 살짝 미소 짓고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생일 돈, K에 대한 꿈,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고 허탈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버스는 계속해서 달렸고 먼지 자욱한 울퉁불퉁한 길을 뒤로 했다. 다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인지 자문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그녀 쪽을 훔쳐보는 눈빛,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새겨진 듯했다. 다솜이는 전혀 몰랐다. 오늘의 결정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다솜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부엌안은 여전히 불기운으로 따뜻했다. 엄마 혜정은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 지친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선반에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대나무 평상에 앉아 천천히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손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했다. 다솜이는 문지방에 멈춰 섰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막상 이 순간이 되자 어떤 말도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연말의 찬 기운을 실어날랐다. 엄마 혜정이 고개를 들었. 그녀를 훑어보는 눈빛, 목소리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왔니? 과자는 어딨어? 그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다솜이의 생각을 갈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 엄마.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래? 못 샀니? 다솜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애써 진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렸다. 돈 다 썼어요. 엄마의 눈이 순간 멈칫했다. 다 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다솜이는 입술을 깨물고 엄마의 눈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 버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표 살 돈이 없으셔서 제가 대신 내드렸어요. 무거운 침묵이 작은 부엌을 뒤덮었다. 부엌 아궁이 속 불길만이 작게 타오르는 소리를 냈고 엄마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점차 분노로 바뀌었다. 네가 뭘 했다고? 다솜이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엄마는 행주를 탁자 위에 세게 내던졌. 그럼 내가 몇 달 동안 모은 돈, 네가 제대로 된 생일 보내라고 내가 아껴 모은 돈을
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거니? 다솜이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이미 다가와 질책하는 눈빛으로 말했. 속은 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 누구나 가난하다고 핑계댈 수 있고 누구나 병원에 급히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아니?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다솜이 마음속 두려움을 건드렸다. 그녀는 목이 메었다. 엄마는 웃었지만 그것은 무력감 가득한 웃음이었다. 엄마는 네가 의미 있는 생일 보내길 바랐는데 너는 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걸 스스로 내팽개쳐 버렸구나.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혜정아, 애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다솜이를 돌아보았다. 눈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그 돈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어때? 한순간의 충동으로 그걸 다 날려버렸잖아. 다솜이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 분노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실망감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엄마,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 목소리가 메었다. 엄마는 그녀의 두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시며 상심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네가 정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다고 확신할 수 있니? 아니면 그냥 사기꾼이었을까?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다솜이의 마음에 밝혔다.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를 돕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만 느꼈다. 하지만 지금 엄마 앞에 서서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만약 엄마 말이 맞다면 어떡하지? 만약 그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친절을 이용한 거라면 그녀가 미처 더 생각하기도 전에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낮았지만 피로감을 감추지 못했. 다 끝났어. 이제 돈도 없고 네 생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솜이의 심장이 갑자기 멎는 듯했다. 그토록 꿈꿔왔던 케이크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고 일주일 내내 설렜던 마음은 이제 메울 수 없는 공허감으로 변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손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다. 울지 마라, 아가. 좋은 일 한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란다. 다솜이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익숙한 온기를 느꼈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고 부엌을 나섰고 무거운 공기만이 남았다. 다솜이는 여전히 할머니 어깨에 기대 있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순진했던 것인지 그 할아버지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동정심을 이용하는 능숙한 노숙자였을까? 그 생각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혔. 학교 종소리가 울리며 쉬는 시간을 알렸다.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와 삼삼오오 모여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 숙제, 선생님, 그리고 특히 다가올 생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왔. 다솜이는 운동장 구석,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나무 줄기는 거칠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았. 같은 반 친구 몇몇이 계단에 주저앉아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 제잘거리고 있었. 나 시내 빵집에서 케이크 주문했어. 원하는 대로 장식해준대. 내 케이크에는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을 거야. 우리 엄마가 단체로 레스토랑 데려가서 실컷 먹게 해준댔어. 우리 아빠가 올해는
새 자전거 사주기로 약속했어. 다솜이는 가만히 앉아 가방끈을 꽉 쥐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 그녀의 생일은 그저 평범한 저녁이었고 심지어 과자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생일을 보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었.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제의 일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만약 할아버지를 돕지 않았다면 지금쯤 친구들처럼 즐거운 생일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었을까? 문득 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다솜아, 내 생일은 어땠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지의 눈과 마주쳤다. 같은 반 친구였. 민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아기는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 질문은 다솜이를 그 어느 때보다 당황하게 만들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일이 없었다고 말해야 할까? 생판 모르는 할아버지를 돕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 아, 그냥 평범했어. 특별한 건 없었고. 민지는 눈을 깜빡였다. 그럼 뭐 파티 같은 거 안 했어? 다솜이의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 집이 좀 바빠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다. 그럼 케이크도 없었어? 그럼 너무 아쉽겠다. 다솜이는 가방끈을 더욱 꽉 쥐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공책에 바쁜 척했.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고 마치 그들의 세계에서 밀려난 것 같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친구들 무리에서 재빨리 벗어났다. 궁금해하는 시선들을 뒤로한 채 점심때 다솜이는 집에 돌아왔다. 분위기는 어제처럼 여전히 무거웠다. 엄마 혜정은 더 이상 생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점심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지나갔.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할머니가 천천히 밥을 푸는 소리만이 들렸다. 다솜이는 많이 먹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녀는 그냥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 단지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 어느새 그녀는 작은 마을 시장에 도착해 있었다.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 형형색색의 좌판들,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호객 소리, 신선한 생선과 채소 냄새, 그리고 각종 양념 냄새가 뒤섞여 이곳 특유의 향을 만들어냈. 다솜이는 좌판들을 천천히 지나갔다. 아무 목적도 없었다. 그저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돌아다니고 싶었을 뿐이었. 하지만 사람들로 붐비는 길 한가운데서 익숙한 그림자가 언뜻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처 알아채지도 못했고 누가 지나갔는지도 몰랐. 마르고 해진 옷을 입은 남자,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걷고 있었다. 그 얼굴이 어딘가 매우 익숙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불과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다솜이는 여전히 작은 시장을 배회하며 낡은 벽돌길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 좌판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익숙한 소리들이 귓가에 스며들었지만 오늘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
눈은 푸른 채소와 신선한 생선으로 가득 찬 좌판들, 가지런히 쌓인 달걀 바구니들을 훑어보았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엄마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속은 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우울한 음악처럼 반복되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지만 이제 의심이 조금씩 마음을 파고들었다. 혹시 엄마 말이 맞을까? 혹시 그 할아버지가 정말 동정심을 이용하는 노숙자였을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바구니에 널린 생선 냄새를 실어날랐다. 다솜이는 살짝 몸을 떨며 할머니가 아침에 둘러주신 목도리를 고쳐맸다. 그 일을 잊고 싶었다. 그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깡마른 얼굴, 그 깊고 그윽한 눈, 그 초라한 모습.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어 흩어진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막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눈꼬리에 익숙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 사이로 마른 체형에 해진 옷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시장을 걷고 있었다.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사색적인 얼굴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할아버지. 다솜이의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발이 얼어붙은 듯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 말도 안 돼. 그분이 벌써 떠나셨잖아. 아마 잘못 본 걸 거야. 이 시장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든 그 할아버지랑 비슷한 모습을 할 수 있잖아. 게다가 왜 그분이 여기에 나타나겠는가? 다솜이는 자신에게 쓴웃음을 지었다. 마치 그분이 동화 속 신비로운 인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마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일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고 걸음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안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딘가 무거웠다. 엄마 혜정은 어젯밤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침묵이 모든 것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고 평소처럼 손녀의 밥그릇에 반찬을 가볍게 집어주셨지만 다솜이는 할머니 역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 후 다솜이는 조용히 일어나 그릇을 치우고 우물가로 가져가 씻었다. 엄마 혜정은 그녀를 잠시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청소를 했다. 다솜이는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어릴 적 넘어질 때마다 엄마는 항상 가장 먼저 달려와 그녀를 안아주고 무릎의 상처를 달래주셨다. 하지만 지금 단 한 번의 충동적인 결정 때문에 엄마와의 거리는 마치 수백 킬로미터나 멀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았.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비눗방울이 등불 아래 짝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다솜이는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이리와 좀 앉으렴, 아가.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얇은 담요를 두르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낡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 깡마른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들고 계셨다. 그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옆 빈자리를 가볍게 두드리셨다. 다솜이가 다가가 앉아 할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속상하니? 다솜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끄덕였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네가 혼란스러워하는 거 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말이 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겠지. 다솜이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셨. 좋은 일 한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란다. 아가. 그녀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만약 제가 속은 거라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눈빛에 관용이 가득했다. 네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도왔다면 아무도 널 속일 수 없단다. 그 말씀에 다솜이는 멈칫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 네 친절은 진짜야. 중요한 건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진심으로 했다는 거야. 다솜이는 침묵했다.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이 스며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속삭였다. 저 아직도 후회돼요. 할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건 네가 한 일의 의미를 보기보다는 네가 잃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버스에서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았다. 감사와 따뜻함이 가득한 눈빛. 단지 후회에 너무 빠져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손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셨다. 자, 이제 그만 자거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다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침대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장에서 나타났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마 그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마치 일어난 일들이 아직 정말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찼다. 좌판 소리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골 특유의 익숙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신선한 푸른 채소 냄새, 대나무 바구니에서 나는 신선한 생선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나오는 갓 구운 따끈한 빵 냄새. 다솜이는 김씨 아줌마네 좌판 앞에서 할머니 점심 준비를 도울 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다. 어제의 일은 더 이상 많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커다란 고구마 하나에 다 막 들어 올리려 할 때 등 뒤에서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란다. 아가씨. 다솜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눈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할아버지였다. 그는 여전히 빛바랜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서 있었다. 자애로운 눈빛이었지만 무언가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움푹 팬 미소는 친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다솜이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여기 올 줄 알았단다. 그 말에 다솜이는 몸을 떨었다. 할아버지, 그녀는 더듬거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희끗희끗한 수염을 살짝 쓰다듬으며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 시장 참 시끌벅적하구나. 하지만 너도 봤니? 사람들이 서로 부대껴도 다들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단다. 다솜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로 마치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인생도 그렇단다. 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연이었던 경우도 있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깊고 그윽한 눈빛. 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니? 다솜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좌판 근처 작은 나무 의자로 다가가 사색적인 표정으로 앉았. 얘야, 너 어제 결정 후회하니? 그 질문에 다솜이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망설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 할아버지는 마치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친절이라는 건 말이다. 아가야. 때로는 바로 보답받지 못한단다. 어쩌면 평생 다른 사람을 돕고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잘못한 건 아니란다. 다솜이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 하지만 엄마가 할아버지가 그냥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조금도 환한 기색이 없었.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망설였.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여전히 자애로웠. 그럼 내가 묻겠다. 만약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결정을 할 거니?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내 친절은 진짜야.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아니요. 저 그래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 좋다. 나는 그것만 알면 된단다. 다솜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궁금증이 가득했다. 왜 그가 여기에 나타났을까? 그는 누구일까?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었. 얘야, 이렇게 하자. 네가 내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내일 나를 만나러 오렴. 다솜이는 동그랗게 눈을 떴. 어디서요? 할아버지는 강가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는 먼 곳을 가리켰. 내일 오후 마을 어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찻집으로 오렴.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 그리고 그는 일어나 옷자락을 가볍게 털고 떠날 준비를 했다. 다솜이가 황급히 그를 불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온 세상의 기억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천천히 걸어가 시장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다솜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상한 느낌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일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이 만남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 늦은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고 짙은 구름이 겹겹이 쌓여 마지막 남은 희미한 햇살마저 가렸다. 초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골목 구석구석 찬 기운을 몰고 왔다. 오늘은 다솜이의 생일이었지만 작은 집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 케이크도 촛불도 그녀가 꿈꿔왔던 즐거운 웃음소리도 없었다. 엄마 혜정은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갔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에 바쁘셨지만 오늘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다솜이는 현관 앞 대나무 평상에 혼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앞쪽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생일들을 떠올렸다. 그토록 기다렸지만 결국 조용히 끝나버렸던 날들. 해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때로는 달콤한 팥죽 한 그릇, 때로는 향긋한 쑥떡 한 접시.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친구들처럼 제대로 된 파티를 꿈꿔왔. 반짝이는 촛불이 꽂힌 케이크, 웃음소리 가득한 방, 그리고 형형색색의 포장지에 쌓인 선물들. 하지만 지금은 간단한 식사조차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버스에서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모든 것이. 다솜이는 뒤쪽 나무벽에 머리를 기대고 살짝 눈을 감았.
오늘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받은 선물과 화려한 파티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때 그녀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민지가 오늘 저녁에 뭐 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저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그녀가 혼자 여기 앉아 있을 거라는 진실을.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작은 길을 노랗게 물들였다. 멀리서 행상인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따끈한 빵 사세요. 따끈한 빵이요. 다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심코 시선이 한 여자를 따라갔다. 광주리를 이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갓 구운 빵들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 문득 어릴 적 생일날 엄마가 빵 하나를 사주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케이크도 아니었고 촛불이나 꽃도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받은 유일한 생일 선물이었. 그런데 그해 그녀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 기억에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실망만 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잘못한 걸까? 행복이 화려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살짝 한숨을 쉬고 일어나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바쁘셨고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다솜이는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오늘 뭐 만드세요? 할머니가 돌아보시며 자애롭게 미소 지으셨다. 나물국이랑 달걀 부침. 간단하지만 맛있단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당겨 식탁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손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물으셨다. 생일 때문에 속상하니? 다솜이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으로 식탁 위에 의미 없는 동그라미를 그렸다. 아니요, 그냥 좀 허전해서요. 할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는 그녀 옆에 앉으셨. 네가 뭘 바라는지 안다. 하지만 생일이 단지 케이크나 선물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니? 다솜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셨다.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다. 네가 태어난 날, 그게 네 엄마한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단다. 할머니한테는 파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건강하게 자라고 착하게 정있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다솜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지만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 단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강하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 혜정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천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솜이는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았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아마 엄마 마음속에도 오늘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테지만 엄마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고 다솜이도 물어볼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다솜이는 현관에 앉아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다. 또 하루가 지나갔고 그녀의 생일도 그렇게 지나갔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이 여기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살짝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와 멀리 어느 집 부엌에서 나는 희미한 연기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리고 어딘가 조용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문득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다. 마르고 천천히 걷는 남자, 해진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날리고 있었. 할아버지였다. 그는 골목 어귀에 서서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솜이가 눈을 깜빡이자 그는 사라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자문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우연히 그녀의 삶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마 그가 아직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을 거라고. 밤늦도록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온 마을을 뒤덮었고 초승달만이 외로이 떠 땅 위로 희미한 빛을 드리웠. 고요한 공간 속에는 벌레 우는 소리와 이끼 낀 기와지붕 사이를 가볍게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다솜이는 여전히 현관 앞 대나무 평상에 앉아 앞쪽 작은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생일은 아무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 케이크도 반짝이는 촛불도 축하 인사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나처럼 무겁지 않았. 아마 할머니 말씀 때문일지도 아니면 행복이 큰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어깨 위 목도리를 고쳐맨 뒤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바로 그때 문 쪽에서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솜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마른 그림자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할아버지였. 그는 여전히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손에는 낡고 오래된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다솜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바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자애롭지만 깊고 그윽한 눈으로 마치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 내가 말했지. 그렇지? 나는 아직 갚아야 할 은혜가 있단다. 다솜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더 가까이 다가와 종이 뭉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받으렴, 아가. 그녀는 눈앞의 종이 뭉치를 보다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 궁금증이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었다. 얼굴에 주름이 펴지며 눈빛에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담겼다. 선물이란다.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내가 아주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지. 그의 떨리는 손은 여전히 종이 뭉치를 꽉 쥐고 그녀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종이 뭉치를 받았. 약간 무거웠고 낡았지만 마치 아주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 그녀는 고개를 들어 더 물어보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 나는 그냥 이걸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단다. 네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 열어보렴.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다솜이는 당황해서 외쳤. 잠깐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는 손에 쥔 종이 뭉치를 꽉 쥐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미소에 어딘가 매우 이상한 느낌이 섞여 있었. 너도 곧 알게 될 거란다, 아가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다. 작은 몸집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솜이는 현관 앞에 가만히 서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손에 쥔 종이 뭉치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왜 할아버지가 오늘 내 생일날 나타나신 걸까? 그리고 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 이상한 느낌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용히 묶인 끈을 풀었. 달빛 아래 종이 뭉치가 열리며 그녀를 동그랗게 눈뜨게 만드는 물건이 드러났다. 밤은 이미 깊었고 어둠이 낡은 기와지붕 위로 음침하고 고요한 장막을 드리웠다. 희미한 등잔불이 나무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웠. 마당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스치며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밤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처럼 들렸다. 멀리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뒤섞였. 집 안, 할머니는 염주를 돌리고 계셨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자애로운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고요했다. 엄마 혜정은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낡은 옷을 재빨리 꿰매고 있었다. 다솜이는 대나무 평상에 앉아 조금 전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종이 뭉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를 위한 생일 선물이란다. 또 곧 알게 될 거야, 아가야.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종이 포장을 한 겹 벗겨냈다.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는 낡고 표면은 긁혔지만 여전히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고 그녀는 멈칫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의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엄마 혜정은 황급히 옷을 내려놓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도 눈을 뜨고 염주를 돌리던 손을 멈췄다. 다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문을 열자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었다. 여전히 마른 체형에 해진 옷을 입고 작은 어깨를 덮고 있었다. 은빛 달빛이 그의 머리카락 위로 희미한 후광을 드리웠다. 손에는 또 다른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여전히 오후에 받은 것과 같이 낡아 보였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자애로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침묵을 담고 있었다. 이 선물을 너에게 주러 왔단다. 다솜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 혜정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신데 저희 집에 오신 거죠? 할아버지는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조용히 혜정 씨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폐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약속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혜정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의심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무슨 약속이요?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솜이를 돌아보고 손에 든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받으렴. 다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밀어 받았다. 종이 뭉치는 오후에 받은 것보다 가벼웠지만 어딘가 더 특별한 느낌이었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자애로운 미소였지만 약간의 비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열어보렴. 그러면 알게 될 거다.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사색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다솜이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묶인 끈을 풀었다. 종이 뭉치 안에는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훑어보았고 그 위에 적힌 글씨를 알아보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역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당황하며 물었다. 왜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눈빛에 슬픔이 어렸다. 내가 그분 외손녀에게 이걸 전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란다.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늙은 눈이 갑자기 이상한 빛으로 반짝였다. 그 애 외할아버지를 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 뿐만 아니라 그분께 은혜를 입었단다. 그 말에 집안의 세 사람 모두 멍하니 서 있었다. 마당 밖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부엌 아궁이
속죄를 공기 중으로 흩날렸다. 다솜이는 손에 쥔 편지를 꽉 쥐었. 마음속에 궁금증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편지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다솜이는 나무 탁자 앞에 조용히 앉아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다. 낡고 오래된 접힌 자국이 종이 위에 깊게 새겨져 여러 해 동안 소중히 간직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작은 부엌 안 희미한 등잔불, 사람 그림자가 불꽃을 따라 나무벽에 어른거렸다. 엄마 혜정은 뒤에 서서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흔들림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는 대나무 평상 옆에 가만히 앉아 늙은 눈으로 손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 마른 체형,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다솜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이 편지를 내 딸에게 전해줄 사람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갚지 못한 은혜가 하나 있고 이 편지를 가진 사람만이 나를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있다. 오래전 가장 힘들었던 시절 한 사람이 나와 우리 가족이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만약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그 은혜는 아직 갚지 못했다. 만약 이 편지를 가진 사람이 너를 찾아가거든 그 사람을 믿어라. 그 사람은 내가 평생 빚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서명, 김영복.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다솜이의 손이 편지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글씨는 세월의 흐름에 빗발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이상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엄마 혜정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목소리가 메말랐다. 이건 아버지 필체예요. 그녀는 황급히 편지를 받아들고 글자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읽었다.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편지가 그녀를 흔들고 있음은 분명했다. 다솜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마음속에 궁금증이 강했다. 할아버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먼 곳을 향해 마치 먼 옛날 기억 속으로 빠져든 듯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단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천천히 말했다. 여러 해 전 내가 네 외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지. 그때 나는 약초를 캐는 사람이었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단다. 한 번은 이 지역에 왔다가 우연히 영복 씨 내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영복 씨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었단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곤경에 처해 있었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는데 바로 영복 씨가 나를 거두어주고 여러 달 동안 보살펴 주었단다. 그는 미소 지었다. 눈빛에 약간의 회상이 어렸다. 그는 나에게 잠잘 곳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내가 건강해졌을 때 나는 만약 어느 날 영복 씨나 그의 자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단다. 다솜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를 보니 얼굴은 여전히 사색적이었지만 눈빛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엄마 혜정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옛 친구 한 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동안 우리 집에 살았지만 그 후로는 아버지께서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죠.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분이 바로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하지만 내가 떠난 후 인생이 나를 이리저리 몰고 다녀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었지. 나는 항상 영복 씨와의 약속을 기억했지만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할지 몰랐단다. 그러다가 어제 버스에서 우연히 다솜이를 만나게 되었지. 그 말에 다솜이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를 도와 표를 사주기로 결정했던 순간을 떠올렸. 그럼 그때 그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인생에는 우연이 아닌 일들이 있단다. 네가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지. 다솜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녀는 그를 의심했었고 엄마 역시 그를 동정심을 이용하는 노숙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예전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제가 할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나는 의심스러운 시선에 익숙해졌지만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한 적은 없단다. 엄마 혜정은 한숨을 쉬며 마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다솜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이 솟아났다. 만약 그날 그를 돕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살짝 미소 지었다. 나는 이 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밖에서는 여전히 밤바람이 불어와 겨울의 찬 기운을 실어 날랐지만 다솜이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작은 집 안, 등잔불은 여전히 따뜻한 노란빛을 바라며 세 세대가 함께 앉아있는 각자의 얼굴을 뚜렷하게 비추고 있었다. 고요한 공간 속에는 마당 밖에서 가볍게 부는 바람 소리만이 연말의 찬 기운을 실어날랐다. 할아버지는 살짝 몸을 움직여 흙 주전자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고 심호흡을 깊게 한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단다. 할아버지는 나직하고 따뜻하지만 세월의 풍파가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젊었을 때는 꽤 이름 있는 상인이었지. 다솜이는 놀라서 동그랗게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해진 옷에 풍파에 시달린 모습에 눈앞의 남자가 예전에 부유한 상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엄마 혜정 역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마음속 의심이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는 듯했다. 그때 나는 큰 도시에서 살면서 쌀과 옷감을 거래했단다. 풍족한 생활이었지. 큰 집도 있었고 착한 아내와 예쁜 아이들도 있었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아마 아무도 할아버지 같은 떠돌이 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화려한 과거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지 않단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어느 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단다. 도박 때문도 아니었고 사업 실패 때문도 아니었지.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 다솜이와 엄마 혜정은 함께 미간을 찌푸렸다. 할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사람을 잘못 믿었단다. 그는 그의 큰 거래에서 전적으로 믿었던 동업자에게 모든 자본을 맡겼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약속했고 그 돈이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사기였다.
그 친구는 하룻밤 사이에 돈을 전부 가지고 도망쳤고 할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되었. 돈을 잃자 다른 모든 것도 잃었단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들,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 내가 풍족했을 때 내 주위를 맴돌던 사람들, 모두 등을 돌렸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 하지만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란다. 그는 곤경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집도 직업도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도 그를 떠났. 그는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거리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동전 몇 푼을 주워 살았.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복 씨를 만나게 되었지. 그때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길가 찻집에서 얻은 물 몇 모금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날 그는 마을 길가 작은 집 다솜이 외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 그때 나는 배가 고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단다. 그는 회상했. 집 문 앞에 주저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지. 어쩌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때 영복 씨가 나타났단다. 인정 많은 그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할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내에게 조용히 작은 밥상을 차리라고 했다. 그것이 그가 며칠 만에 처음 먹는 밥이었. 흰쌀밥, 소박한 생선조림, 간단한 나물국. 한때 그가 너무 하찮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그를 살린 것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 영복 씨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었단다. 그것은 동정의 눈빛도 아니었고 경멸의 눈빛도 아니었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어. 그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내 과거에 대해 관심도 없었지. 그는 단지 인생에는 누구나 발을 헛디딜 때가 있.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단다.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다. 늙은 눈에 약간의 회상이 어렸. 그 말은 평생 나를 따라다녔단다. 도움을 받은 후 할아버지는 점차 정신을 차렸다. 그는 마을을 떠나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 나는 짐꾼, 나무꾼, 행상인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단다. 다시 일어서기까지 아주 여러 해가 걸렸지. 그는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을 찾았다. 바로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가 남아있었. 나는 항상 영복 씨를 다시 만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지. 영복 씨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그를 구원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약속을 지켰. 만약 그에게 갚을 수 없다면 그의 자손에게 갚겠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연했.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란다. 다솜아. 다솜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온갖 감정들이 밀려왔.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소박한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 혜정 역시 조용히 앉아 있었. 얼굴에는 여전히 많은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았. 그를 가족 기억의 일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의 한 조각으로 보았. 할아버지는 다솜이 모녀를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 오늘 나는 오래전 빚을 갚고 싶단다. 그 말은 마치 평생 은혜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약속처럼 밤중에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다솜이 마음속에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음을 알았다. 단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 모두를 위해서. 작은 집안, 등잔불은 여전히 따뜻한 노란빛을 발하고 있었고 모두 침묵하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작은 나무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늙고 뼈마디가 앙상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금은보화나 돈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다솜이와 엄마 혜정은 함께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낡은 안경을 콧등 위로 살짝 밀어 올리고 더 잘 보려고 애썼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접힌 부분을 하나하나 펼쳤다. 위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뚜렷했다. 토지 사용 증명서. 엄마 혜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종이를 그녀 앞으로 밀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땅은 내 것이란다. 방 안은 놀라움에 잠겼다. 엄마 혜정은 마른 침을 삼키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자애롭게 웃었다. 이건 교회에 있는 땅이란다. 크지는 않지만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할 거야. 작은 가게를 열거나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그 말에 엄마 혜정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쥔 종이를 보다가 할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어려움에 익숙했고 딸을 위해 한 푼 한 푼 아끼는 것에 익숙했고 생존하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느낌에 익숙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귀한 것이 눈앞에 놓여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 혜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왜요? 목소리가 쉬어 마치 아직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비심뿐 아니라 한평생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옛날에 나는 밥 한 끼를 얻어먹었지. 오늘 나는 평생을 돌려주고 싶단다. 그 말은 마치 현실 속 동화 이야기처럼 울려 퍼졌다. 엄마 혜정은 살짝 몸을 떨었다. 힘든 세월, 미완의 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낯선 사람, 아니 과거의 은인이 나타나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이란다. 그는 창문 밖 어둠이 희미한 지붕들을 뒤덮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떠돌아다녔고 모든 것을 잃었고 온갖 풍파를 다 겪었지만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단다. 바로 내 아버지의 친절이지.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뿐이란다. 엄마 혜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다솜이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다. 평생 엄마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항상 강했고 항상 꿋꿋했고 항상 삶의 어려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 앞에서 엄마는 울고 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달래주셨다. 얘야, 이 세상 은혜는 돈으로 잴 수 없단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가족을 아직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젓.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솜이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 온갖 감정들이 밀려왔다. 그녀는 친절이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 힘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의 소박한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친절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다시 돕고 있었다. 이 선물은 단지 땅 한 조각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은혜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다가
엄마를 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오늘부터 가족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작게 기침을 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살짝 눈을 감았다. 얼굴이 약간 찡그려졌다. 다솜이는 당황해서 외쳤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 혜정 역시 걱정하며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다솜이는 그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등잔불처럼 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불꽃은 이미 작아지기 시작했다. 다솜이는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이 선물을 건네준 후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머무를 수 있을까. 그날 밤 다솜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가 남긴 선물,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탁자 옆에 앉아 여전히 토지 소유 증명서를 꽉 쥐고 있었다. 얼굴은 더 이상 평소처럼 차갑거나 엄격하지 않았고 다른 표정이었다. 안도감, 감사함,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 다솜이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가족에게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다. 막연한 예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이것이 그를 보는 마지막이 될까? 할아버지의 선물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수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가난한 노인이 결국 다솜이네 가족에게 땅 한 조각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믿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했고, 어떤 이는 감탄하며 친절은 항상 가장 기적적인 방식으로 보답받는다는 증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다솜이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필요도, 누구도 감탄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면 되었다. 그날 버스에서 낯선 노인을 도왔을 때 그녀는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열어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친절히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다솜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질투의 눈빛도 아니었고 거리감도 아니었다. 존경심이었다. 몇몇 친구들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더 많이 묻고 이야기했다. 어떤 친구는 심지어 친절히 이렇게 멋진 일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다. 다솜이는 그저 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단지 주기 위해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 항상 바로 보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번 씨앗을 뿌리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선물을 건네준 후 다솜이네 집에 머물렀지만 다솜이는 날이 갈수록 그가 약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목소리는 이전처럼 또렷하지 않았고 걸음도 느려졌으며 숨도 가빠졌다. 할머니는 그가 여러 번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시선은 먼 곳을 향해 마치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는 듯했다. 엄마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는 그를 더 많이 돌보았고 그에게 풍족한 식사를 차려주었으며 가족의 일원처럼 그를 보살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아마 이것이 다솜이네 가족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늦은 오후, 다솜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다솜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마른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니?
다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버스에서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었. 맞다. 그날 너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도와주었지. 다솜이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 저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 그것이 바로 인정이란다. 그는 말을 멈추고 가볍게 기침을 한 뒤 말을 이었다. 얘야, 기억하렴. 친절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란다. 그것은 교환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바로 보답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 네가 진심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란다. 다솜이는 입술을 깨물고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 약속할게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다. 할머니와 엄마 혜정 역시 방으로 들어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남아 있었다. 마당 밖 황혼이 드리워져 그에게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다솜이는 그의 손을 꽉 쥐었.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만남은 단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후에는 그 사람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에서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마당 밖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평온함과 상실감이 뒤섞인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다솜이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 그의 이야기, 그의 친절, 그가 남긴 선물, 모든 것이 영원히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었. 그리고 그녀는 그가 가르쳐준 인정을 계속해서 퍼뜨리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마을 분위기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에 대한 여운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도 할아버지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그의 인생이 어떤 곳을 떠돌아다녔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더 이상 무명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심으로 언급했다. 늙고 초라했지만 인정과 잊히지 않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던 사람. 초반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솜이네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눴. 그들은 단지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야기, 은혜의 빛, 그리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보답받은 친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다솜이에게는 매일매일이 큰 변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들처럼 생일 파티를 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의 가치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남긴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고요한 아침, 하늘은 평소보다 맑고 상쾌했다. 엄마 혜정은 간단한 제사상을 준비했다. 흰쌀밥, 생선조림, 삶은 나물 몇 가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었다. 다솜이는 할아버지의 작은 사진을 반쯤 탄 향엽, 제단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염주를 돌리며 입으로 작게 경을 외고 계셨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할아버지가 더 이상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가족의 일부가 된 것이었다. 제사가 끝난 후 다솜이와 엄마는 현관에 함께 앉아 있었다. 오늘은 하늘이 푸르렀고 햇살이 골목 구석구석 드리워져 땅 위에 부드러운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다솜이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찌푸린 표정이 아니었고 의심이나 경직된 모습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 네가 정말 다 컸구나. 다솜이는 살짝 놀라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엄마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 엄마 혜정은 살짝 한숨을 쉬었다. 시선은 앞쪽 들판을 향해 멀리 뻗어 있었다. 엄마는 예전에 네가 어리석고 쉽게 속을까봐 걱정했었단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 다솜이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 내 친절은 순진함이 아니었어. 엄마는 말을 이었다. 그건 엄마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었지. 다솜이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다시 침묵했다. 그녀는 엄마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 단지 힘든 세월이 그녀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이유 없이 좋은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의 일 이후 다솜이 모녀 관계는 점점 변했다. 엄마는 이전처럼 그녀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았고 가족 식사는 더욱 따뜻해졌으며 두 모녀 사이의 대화도 많아졌다. 엄마는 딸에게 자신의 걱정거리, 예전에는 딸이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까봐 숨겼던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솜이 역시 엄마를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를 일과 책임감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엄격한 외모 뒤에는 꿈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도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남긴 선물 덕분에 엄마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땅은 마을 외곽,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평화로운 곳에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그곳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 더 이상 허리 굽혀 남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사는 걱정에 밤새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되는 곳. 엄마는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다솜이는 엄마가 더 많은 의욕과 삶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고 기뻤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바랐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다솜이는 할아버지 제단 앞에 서서 향한 자루를 피웠다. 향연기가 피어올라 공기 중으로 점점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작은 사진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작은 새들이 높이 날아다녔. 미래는 여전히 긴 길이었지만 다솜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정은 항상 그녀를 인도하는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선물처럼 그 믿음을 항상 지킬 것이었다. 맑고 깨끗한 아침, 햇살이 새로운 꿈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집 현관 위로 쏟아졌다. 다솜이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땅과 하늘의 향기를 느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많이 바뀔 줄은 전혀 몰랐다. 모든 것이 그 운명적인 버스에서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었.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장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땅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황량한 황무지가 아니었다. 이제 그 땅 위에는 작은 식당이 들어섰다. 문 앞 간판에는 부드럽고 소박하지만 의미심장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혜의 밥상. 엄마 혜정은 이 이름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친절에 대한 기억, 할아버지와 다솜이 외할아버지가 남긴 귀중한 선물을 간직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결코 쉽지 않았다. 엄마 혜정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지출 관리, 재료 선택, 손님 유지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주위 이웃들은 모두 다솜이네
가족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할머니는 비록 나이가 드셨지만 여전히 팔을 걷어붙이고 딸의 나물 다듬기와 밥 짓기를 도왔다. 다솜이 역시 방과 후에 엄마를 도와 청소하고 음식을 날랐. 처음에는 단골 손님 몇 명뿐이었지만 점차 음식 맛이 좋고 다솜이 모녀가 친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왔. 우연히 들렀다가 은혜의 밥상이라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오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었. 엄마 혜정은 음식 솜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예전 다솜이 외할아버지의 정신을 그대로 지켰. 돈 있는 사람은 제대로 값을 치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일부만 내거나 외상으로 먹을 수 있었.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전 다솜이 외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무료로 밥 한 끼를 대접했. 다솜이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예전 엄마는 항상 걱정 속에 살았고 다른 사람의 친절을 의심했.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음을 더 열었고 주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솜이 역시 자신이 변했다고 느꼈.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화려한 생일 파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다솜이는 작은 식당 앞에 서서 붐비는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텐데 만약 그분이 아직 여기 계셨다면 아마 다시 자애롭게 웃으시며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단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또 계속해서 퍼져나갈 뿐이지 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불꽃을 지키는 것은 다솜이의 차례였다. 그녀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 늦은 오후 옅은 햇살이 작은 마을, 지붕들 위로 부드럽게 드리워졌다.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갓 지은 밥 냄새와 마당 앞 꽃들의 은은한 향기를 실어 날랐. 다솜이는 책상 옆에 앉아 연필을 들고 천천히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첫 장에 적힌 글귀를 보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치열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단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또 계속해서 퍼져나갈 뿐이지. 그것은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낡은 일기장 페이지들을 다시 보았다.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썼던 서툰 글씨들, 조용한 생일 때문에 슬펐던 날들을 기록한 페이지도 있었고, 그 운명적인 버스에서 낯선 노인을 도왔던 순간을 기록한 페이지도 있었. 자신의 결정에 대한 후회, 걱정, 의심을 담고 있는 페이지들도 있었.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읽어보니 그 일기장 한 장 한 장이 바로 자신이 걸어온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 예전의 다솜이는 친절이 막연한 것이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친절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다. 외할아버지의 소박한 밥 한 끼가 길 잃은 사람을 구했고 인정 많은 마음이 인생을 바꾸는 선물로 보답받았. 그녀는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 다솜이는 일기장을 덮고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앞쪽 작은 식당 은혜의 밥상은 이미 불을 밝히고 저녁 첫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 엄마 혜정은 부엌에서 바쁘게 따끈한 밥을 내놓고 있었고 할머니는
문 밖에서 단골 손님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외로운 노인들, 가난한 노동자들 모두 이곳에서 따뜻한 쉼터를 찾았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 돈 있는 사람은 값을 치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나중에 갚았으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전 할아버지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무료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 다솜이는 계단을 내려와 작지만 인정 넘치는 식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인생이 어떻게 되든 이 여정에서 배운 것들을 항상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 인정이라는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알고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다. 다솜이 마음속에는 강렬한 믿음이 타오르고 있었다. 좋은 것들, 항상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절히 항상 그 나름의 방식으로 보답받는 세상에 대한 믿음. 그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미소 지었. 한 여정이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었.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다솜이네 집 현관 위로 쏟아졌. 그녀는 작은 식당 은혜의 밥상 앞에 서서 손님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 오늘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고 여전히 따끈한 밥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솜이는 책상 옆에 앉아 그동안 썼던 일기장을 펼쳤. 그녀는 마지막 줄을 썼다. 친절은 반드시 클 필요는 없다. 작은 행동 하나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온 사랑을 다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생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때로는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돕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그 친절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솜이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지 선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작은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이 물질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행복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누고 주위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심어진 인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베푼 친절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늘은 푸르렀고 새들이 높이 날아다녔다. 한 여정이 끝났지만 인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다솜이와 할아버지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날 버스에서의 작은 결정에서 다솜이는 인정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친절은 물질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밥 한 끼가 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했고 수년 후 그 사람은 물질보다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감사함, 그리고 좋은 것들의 확산에 대한 교훈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중 누구라도 친절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손해를 보게 하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솜이와 같은 선택에 직면한다면 당신이 가진 것을 낯선 사람과 기꺼이 나누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인정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에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교훈들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